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캠프 언제 갔다 오셨죠? 저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였어요? 네. 시간 개념이 없어갖고.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시차 적응 되셨나요?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네, 오키나와도 이게 심리적인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금방 회사에 올 줄 몰랐었던지라 예, 좀 당연한 거 시차 아니에요? 적응이 좀 저도, 필요합니다. 네, 네. 저도 출장 갔다 와서 바로 다음날 출근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저 당일도 출근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내심 네, 조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네, 그런 네.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이들 바쁘신데 제가 또 몇 가지 또 전화해갖고 귀찮게 해야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전혀 네, 노 프로브럼입니다. 네. 하여튼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원래 오키나와가 예전에는 이제 경년으로 날씨가 좋다 나쁘다를 반복하는 편이었는데 작년엔 날씨 좋다고 하더니 올해는 날씨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네, 일단 제가 어땠어요? 2월 27일쯤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들어간 직후에는 되게 좋았고 이후로도 뭐 하루 비가 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들어보니까 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3월부터는 또 귀신같이 좋아지는 게 오키나와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예, 떠날 때쯤에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 계시는 많은 인제 관계자분들이나 감독 뭐 코치진이 예, 되게 아쉬워했어요. 들어갈 때가 음, 되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인제 들어보니까 좀 2월 좀 앞쪽에 있잖아요. 2월 초중반에는 좀 많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예년보다. 그리고 아, 비가 많이 와서 좀 연습 경기가 캔슬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고 특히 인제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오키나와에 네네, 들어가잖아요, 다른 팀에 네,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더 체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이 괌에서 굉장히 좀 날씨가 네, 좋았다가 오키나와 와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그리고 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막판에 좀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요런 것들도 인제 갑작스럽게 중간에 추워진 날씨가 좀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캠프를 몇 박 며칠로 가신 거죠? 일 주일이었으니까 6박 7일 정도 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SG, 한화 이 3개 구단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네네. 예, 작년에 인제 준우승을 했던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 네네. 작년에는 삼성 캠프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캠프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점이 달라진 거예요? 일단 캠프 분위기 같은 경우는 박진만 감독이 본인이 인제 감독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치르는 스프링 캠프 때 "진짜 제일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종열 단장도 이렇게까지 또 좋을 수 있나 굉장히 좀 놀랍다."라고 음. 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일단 연습 경기 성적부터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난해 1무 8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승리가 없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3승 3패로 좀 괜찮았다. 아. 그리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연습 경기 결과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결과도 중요해요. 너무 지면 분위기 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너무 지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네. 3승 3 패지만 진 경기들도 그 속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확인해 볼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 두 가지 이유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첫째는 이제 작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오르면서 선수들이 좀 어떤 생각이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가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좀 오래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말미로 갈수록 뭔가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좀 뭔가 피로도도 쌓이고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거의 없어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였다. 뭐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베테랑 분들 뭐
뭐 이른바 뭐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가 딱 중심 잡아주면서 좀 분위기 좋게 해주는 게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신인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전체적인 뭐 매기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긴장감도 더 높이고 오히려 좀 활력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인 4명이 스프링 캠프를 완주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삼성 맞습니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냥 신인이 1군 캠프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제가 그 정확한 어떤 기록은 못 뽑았는데, 이 원태인 선수가 이제 말하기를 본인이 입단한 후에 이렇게 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뛴 적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좀 활기도 돌고, 그다음에 또 선배들도 긴장을 하고 이러면서 좀 시너지 효과, 삼성이 가장 목표로 했던 이 뎁스 넓히는 데 좀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MVP가 원래 야수 1명, 투수 1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2명씩으로 늘렸어요. 이 어. 감독하고 여기 코치진에서 너무 좋은 선수가 많았다. 1명씩 더 늘려주고 싶다 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배찬승 연습 경기에 던지는 거 보셨어요? 아, 봤죠. 이 배찬 예. 선수가 또 이 오키나와 스타 중에 한 예,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일단 한 걸음 이제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폼 자체가 굉장히 좀 간결하다는 인식을 예.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던지면서도 근데 꽂힐 때는 또 굉장히 좀 힘있게 들어가서 좀 아무렇지도 않게 막 150대가 나오는 예. 그런 느낌이었고, 스스로도 뭐, 아, 뭐 152 정도는 뭐 고등학교 때도 던졌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놀라는데 본인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뭐 제구나 아니면은 지금 연마하고 있는 변화구가 있는데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삼성 구단에서도 페이스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너무 좋으면 또 탈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누르는, 괜찮아 이제 좀 쉬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1군에 데뷔를 안 한 선수인데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로 가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던지는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요미우리가 굉장히 일본에 가까운 그런 전력임에도 뭐 결과도 좋았지만 일단 과정에서도 되게 뭐 주저함 없이 바로바로 승부 들어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인제 이번 신인들 인제 지명 순서대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배찬승, 심재훈, 차승준, 함수호 순서대로 좋다고 그랬는데 그 네네. 캠프에서도 그런 평가였나요? 이 4명이 같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 말씀하신 심재훈, 차승준, 함수호 선수도 굉장히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연습 경기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인제 1군 선수들이 한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봤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차승준 선수나 함소 선수는 이제 오키나와 캠프 중반에 원래 퓨처스 가고시마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김영웅 선수가 이제 조기에 좀 귀국을 한 데다가 워낙 이 두 선수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두 선수를 계속 끝까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완주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종렬 단장이 이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번 신인들 정말 잘 뽑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지훈 선수는 물론이고요. 뭐 차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살을 쪽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 코칭 스태프에 굉장히 놀라움을 또 안기기도 했고, 함수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선수 뭐 그 한꺼번에 3명을 또 따로 제가 인터뷰도 해봤는데, 사실 말할 때 보면은 아직 되게 애기들이거든요. 10대. 예, 막 서로 막 장난치고 막 네. 제가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포즈 취하는 것도 막 너가 하니 내가 하니 막 이러는데, 딱 그 경기에 들어가면은 좀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선수들 뭐 꼭 뭐 지명 순이 아니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박진만 감독이 이 3명도 네, 그 시범 경기에 계속 나갈 거고 이 결과에 따라서 1군 엔트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예, 암시를 했거든요. 이 세 선수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상무에서 제대한 이제이하고 네네. 그 2년 차 그 육선엽은 어때요?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계속 고민되는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 불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김무신 선수 아시죠? 개명전 김윤수 네네네네.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이 고민이 사실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 캠프 마지막 날 박지만 감독에게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부분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이제 불펜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150 그리고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상무에서 전역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마음가짐도 아시죠? 네. 전역하면은 '아, 나 이제 진짜 잘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쪼끔 뭐 연습 경기에서도 괜찮다는 평가고 시범 경기에서도 계속 좀 테스트를 해볼 것 같은, 네,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고, 육선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데뷔 첫 해인 지난해도 이미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구단에서도 인제 호주 유학 같은 거 보내면서 좀 체계적으로 좀 키워보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때에 따라서 많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두 선수 다 불펜 자원으로 분류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제 투타 기둥인 이제 원태인하고 구자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둘 다 스프링 캠프 내내 이제 취재진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몸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10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두 차례 연습 경기에 나갔었는데 다 지명타자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루런을 치는 등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비 연습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시범 경기 들어가면 조금씩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겨우내 이제 예년과는 다른 비시즌을 보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인제 회복, 재활이 먼저였는데, 이 과정에서 좀 기초부터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몸이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다." 이렇게 느낌이 온다라고 하고요.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 투구를 하다가 잠시 좀 멈췄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습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가서 다시 천천히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은 등판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무리를 하면 또 "페이스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잠시 멈췄다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을 때 또 이렇게 좀 마운드에 오를 수 있도록 좀 장기 플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하나 이게 여쭤볼게요. 캠프를 다녀온 기자나 해설위원분들이 네네. 한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작년에는 이제 삼성 캠프 분위기 안 좋았다고 하지만 2위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하나도 뭐 모르는 거죠. 이 캠프 분위기가 모르는 뭐 거죠. 예, 안 네. 좋다고 하지만 뭐 어떤 게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우려하는 목소리?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좋게 말하면 좀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 경기 결과 자체는 뭐 4승 1무 4패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좀 안 좋았던 게 좀 3연패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인제 3.1절에 일본 사회인 야구팀에 인제 패한 것도 굉장히 사실 크게 오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SSG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사실 뭐 투타 뭐 밸런스가 안 좋았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수비로 인한 실점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가장 우려하는 네. 모습이잖아요. 아직 뭔가 이 톱니바퀴나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쪼끔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수비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쪼끔 다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김경군 감독이 이 스프링 캠프 총평을 하면서 저는 그런 스프링 캠프 총평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은 좀 저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만큼 오히려 더 '아, 지금 이대로는 좀 힘들 수 있다. 우리가 좀 각성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훈련하고 해야겠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좀 쪼끔 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인제 귀국 인터뷰에서 1번 타자를 이렇게 내심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 "생각했던 카드를 믿어 보겠다." 이런 이제 좀 네. 그러니까 우회적인 표현을 그쵸. 이게 하셨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네네네. 예, 마음에 정했다고 하는데 누구 같으세요? 저는 심우준 선수 같아요, 아, 일단은. 심우준. 네. 일단 또 김경문 감독 스타일이 뭐 단장님 더 아시겠지만 한 번 마음 네. 먹으면은 그래도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호주에서 거의 심우준 선수가 거의 1번으로 나갔다가 이제 1번 이제 오키나와에 와서는 뭐 이원석 선수도 나가고 이진영 선수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안치홍 선수도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심우준 선수가 먼저 좀 나가지 않을까. 이 선수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빠른 발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하나가 이 반야구 쪽에서는 재미를 못 봤고 김경문 감독이 이제 선임되시고 나서도 이 하나의 성적표를 보니까 좀 뛰는 야구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심우준 선수가 2020년에 뭐 35개 도로까지 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빠른 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먼저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FA 데려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발이 빠르다고 해도 출루가 돼야 뭐 뛰는 건데 그쵸. 출루율이 좀 낮은 사실 선수라서. 네, 통산 타율도 2할 뭐 네. 중반이고 출루율이나 장타율 모두 뭐 3할 좀 네,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이, 편이라서 이게. 네, 이게 1번 타자로서 조금 부족한 거긴 같아요. 또 스프링 캠프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컸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네. 하는 목소리도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심우준 선수 기회를 받을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화에도 이 권민규 선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어. 많잖아요. 그쵸. 이 선수가 정우주 선수만큼이나 큰 기대 또 받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공으로 좀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 권민기 선수는 굉장히 좀 제구력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 내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류현진 선수도 제일 잘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호주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2이닝 이렇게 멀티로 던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보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좀 불펜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상 아직 그 신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뭐 기대를 하고 엄청 뭐 이렇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조금 편한 데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불펜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사실상 하나 보면은 선발진이 굉장히 좀 지금 문동주 선수 잠깐 빠지지만 문동주 선수까지 해서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5명이. 자리가 크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네. 문동주가 이제 초반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네네. 우선발 지금 이상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한화 선발이 그렇게 탄탄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이상규 선수 먼저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사실 뭐 선발 자원 자체는 많잖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하나의 유망주를 굉장히 지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기회를 얻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일단 보시면은 외인 두 명에 류현진, 엄상백 선수는 거의 뭐 고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한 자리만 남아 있는 건데 이 정도 되는 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건 맞는데 네. 이게 문동주가 솔리드하게 하냐 안 하냐 차이가 꽤 클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동주 선수가 뭐 서울 시리즈 이런 거 하면서 네. 본래 본인의 루틴대로 좀 못 네. 그 만들어서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뒤에 인제 막 들어가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쪼끔 뒤늦게 좀 합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군 인제 사회복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바빴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 좀 페이스가 좀 늦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입장에서는 그걸 뭐 굳이 좀 무리시키기보다는 좀 완성됐을 때 또 개수가 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고게 좀 많이 올라왔을 때 투입을 시키려는 모습인데 저는 문동주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는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대신에 언제 들어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들어왔을 때부터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좀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서현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인제 후반하고 프리미어 12에서 인상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올해 정규 시즌에까지 이어질지. 네네네. 작년에 사실 한화 내부에서 김서현 마무리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네. 대부분 네. 주연상의 마무리 같은데 네네. 김서현에 대한 지금 평가는 어때요? 일단 사실 김세현 선수의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일단 구속만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래의 마무리 후보인 거는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아주 중요한 상황에 쓰기에는 조금의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습 경기에서도 살짝 보면 기복이 있거든요. 뭐 네. 사회인 야구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도 좀 실점이 좀 많았기도 했고, 근데 본인이 근데 약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도 이제 보여줘야 된다. 물론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야구를 좀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자에 보면 이제 뭐 불광불급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막 문구를 써놨는데 그중에 좀 불광불급이라는 게 제 눈에도 좀 많이 띄더라고요. 그리고 네. 올 시즌 앞두고 등번호도 또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 하면은 이 선수가 올해 좀 이렇게 좀 이를 악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양상문 코치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가르침 아래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이제 SSG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김광현 선수가 주장이 됐잖아요. 네네네. 사실 김광현 선수가 예전부터 내부에서는 주장감이라고 했는데 네네. 투수라서 이제 주장이 안 되다가 이제 30대 맞습니다. 후반 나이에서 좀 늦게 이게 주장이 됐어요. 네네네. 예, 뭐 달라진 면이 있나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김광현 선수는 굉장히 리더십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 꾸준히 보여왔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걱정하는 목소리 전혀 없고요. 스스로 근데 제가 본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엿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장이라고 하면은 인터뷰 같은 데 나서야 될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선수들 모아놓고 이제 좀 미팅이나 이럴 때 좀 얘기해야 되는 상황들도 좀 많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좀 투수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이제는 인제 스스로 야수 미팅에도 좀 참여해 보고 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잔소리 할 거 있으면 하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는 칭찬해 주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무래도 이 선수 하면은 좀 책임감이나 에이스로서의 어떤 그런 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뭐 팀 성적 그리고 SSG 같은 경우는 선발진 좀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는 네.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의 살짝 흔들림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런 것들 본인이 많이 반성했다라고 하면서 올해 조금 더 SSG다운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고 계약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선수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재훈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건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미치 화이트는 좀 분위기가 좀 우려되는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늑골 골타박 네. 진단 소견이 나와서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벼운 훈련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선수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27일이었죠. 2월 27일 이제 오키나와 훈련 왔을 때 이 러닝 중에 좀 햄스트링 이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정밀 검사 받아봤는데 우측 햄스트링 부분 손상 그레이드 1에서 2 요거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선수가 이제 떠나기 전에는 이제 감독 및 코칭 스태프에게 "아 괜찮다. 그렇게 큰 부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심 약간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수준이면 일단 이제 개막전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SS의 고민이 좀 커 보이는데 물론 인제 이게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재활 어떤 플랜을 짜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인제 SSG가 여러 방면으로 인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 했는데 이승용 감독은 만약에 진짜 화이트 선수의 복귀가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 대체 외인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요인을 좀 알아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5 선발은 지금 이제 송영진, 박종훈, 뭐 정동윤 이렇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네네. 송영진이 뭐 앞서고 있다는데 네네네. 지금 다른 5 선발 후보들은 상태가 어때요? 일단 요 세 선수 지금 다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일단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캠프 MVP였어요, 일본 아 오키나와. 예. 네, 평가전 두 경기에서
네, 다 뭐 무실점했고요. 근데 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노련하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력형이잖아요. 또 네. 살도 또 엄청 눈에 띄게 뺐고,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또 유니크한 또 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정동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표정부터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좀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네. 이 미국에 다녀온 뒤에 구속이 한 4에서 5kg 정도 빨라졌고, 그다음에 메커니즘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갔다 와 아, 가지고. 그래요? 과거에는 뭐 음. 포심이나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이렇게 던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투심, 커브, 포크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제 실전 경기에서 아무리 연습 경기긴 하지만 포크볼로 처음 뭐 탈삼진도 잡아보고 이러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좀 채워졌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또 만약 시범 경기 거쳐서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SSG 마운드에 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1차 지명 선수잖아요. 네, 네네. 터져야 됩니다. 그게 인제 그러면 인제 송영진이 5 선발 확정될 경우에 박정훈하고 정동윤은 보직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인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화이트 선수가 어. 어떻게 될지 예, 모르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여러 시나리오를 하는데, 만약에 뭐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몇 번 턴을 걸으면서 뭐 송영진 선수가 나왔다가 뭐 한 몇 주 뒤에 뭐 박정우 선수가 그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동윤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6 선발까지는 아니지만 대체 자원으로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SSG가 제가 볼 때는 오른손 부표는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좀 많아졌습니다. 네. 네, 조병현하고 뭐 노경은 뭐 지금 트레이드로 김민, 그다음에 맞습니다. 처지용 선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왼손 불펜이 좀 약해 보이는데 네네. 그중에선 지금 한두 솔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맞죠. 예. 사실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좀 알토란 같은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왼손 불펜에서 지금 SSG가 뭐 예를 들면 필승 자원으로 생각할 만한 카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도수 선수가 만약에 좀 그 기대 이상 기대만큼 제 몫을 해 준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선수 또 플로리다 1차 캠프 MVP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이 선수 일본어가 아, 유창하잖아요. 그렇죠. 독립리그에서 예. 했기 그래서 때문에. 일본 인제 오키나와에서도 이제 맹활약 하시는 모습 제가 많이 아, 봤고요. 네. 이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선수가 약간 천연 곱슬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머리를 휘날리면서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세 팀을 캠프에서 네네. 보니까 시즌 순위 예측에 변화가 생겼나요? 예측 순위의 변화는 아닌데, 저는 일단 '진짜 수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재현 선수가 원래도 좀 수비를 잘하는 선수긴 했는데 뭐 미국도 다녀오고 하면서 훨씬 쪼끔 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면모가 저는 보였거든요, 네. 수비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요런 것도 잡는다고?' 막 이런 좀 네 좀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봐서 쪼끔 더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비 한 번 뭐 실책이 나왔을 때 그게 좀 연쇄적으로 자꾸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수비 실책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거를 잊고 딱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잔상이 남은 듯한 모습이 자꾸 보여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을 하고 선수단 스스로 좀 '아, 우리 수비 잘한다.' 이런 좀 네 그런 게 있어야 조금 더 높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SG는요? SSG는 원래 하던 대로 잘하던데요? 네. 아니, 네, 더도 그러면은 말고 덜도 말고. 네. 캠프를 가기 전에 네네. 삼성이 몇 위였어요? 예상이? 저는 뭐 몇 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그래도 한 2-3 위권 안에는 들어가지 않나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변화가 없고, 네네네. 그럼 하나는 원래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한 5-6위 정도 생각을 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변화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없는데, 예전에는 좀 되게 '아, 가을 야구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면은 가을 야구를 가야죠. 뉘앙스가 바뀌었네요. 살짝, 왜냐면 좀
아무래도 그 불안해요? 수비에서의 그게 제가 좀 크게 예. 느껴져 가지고 어. 근데 김경호 감독님이 워낙 또 명장이시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또 빠르게 채워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SSG는요? SSG는 사실 물음표가 곳곳에 좀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미치 화이트 선수의 좀 빈 공백이 사실 굉장히 좀 커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더 높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지훈 선수나 이 박성환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 한유섬 선수가 올해는 그래도 좀 '잘할 것 같다.'라는 코칭 스태프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인제 SSG가 바라는 어떤 이 짜임새 있는 야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여기에 인제 또 포수 쪽에서도 이유래 선수랑 이 조영우 선수가 좀 경쟁하면서 이 백업 자원들이 좀 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요 부분이라면은 저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전력 플러스가 김민 선수 말고는 크지 않아서 네 좀 '가을 야구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겨울엔 봤는데 요 정도라면은 좀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면 들었습니다. 한화하고 SSG 중에서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제가 스프링 캠프에서 봤을 땐 사실 SSG가 쪼끔 더 좋아 보이긴 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화 위기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에게는 또 큰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이 세구장. 아 그 예. 버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하여튼 통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 언제든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